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태스클릿 실행을 요청을 할 때 호출이 되는 커널 함수의 좀 구현부를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태스클릿의 전체 실행 흐름도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요 태스클릿 스케줄이라는 요 함수가 보일 거예요. 이 함수에서 호출이 되는 커널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6.19에서 이제 1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익셉션 벡터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브랜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터럽트 그 벡터에서 이제 요 IRQ SVC라는 레이블이 이제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그 리눅스 커널을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IRQ 서브 시스템 함수들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그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태스클릿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raise soft IRQ off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때 태스클릿 소프트 IRQ 서비스의 실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럽트에 대한 좀 빠르고 간결한 처리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후반부로 처리할 코드를 태스클릿 핸들러에 위치해서 이제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를 이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럽트가 발생한 후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요 태스클릿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작을 태스클릿 스케줄링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스클릿 스케줄링이란 소프트 IRQ의 서비스 중에 태스클릿을 통해 태스클릿 핸들러 실행을 요청하는 동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태스클릿을 요청할 때 호출이 되는 커널 함수의 목록이 이와 같은데요. 이제 태스클릿 스케줄링의 실행 요청 과정에서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그 태스클릿을 나타내는 그 자료 구조가 태스클릿 스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체의 스테이트 필드를 태스클릿 스테이트 스케드로 바꾸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태스클릿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언더바가 두 개 더 붙었죠. 이렇게 언더바가 두 개 붙은 이제 함수는 대부분 커널 내부에서 호출이 되고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이제 태스클릿과 관련된 그 인자를 적용해서 태스클릿 스케줄 커먼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 함수의 구현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후에 태스클릿 스케줄 커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그 태스클릿의 이제 요청을 관리하는 그 per CPU 타입의 그 전역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그 태스클릿 벡터이거든요. 이 벡터에 태스클릿 핸들러를 등록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태스클릿 스케줄 함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구현부는 이와 같고요. 이 함수의 위치는 커널의 source irq.c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걸쳐 있는데요. 자, 태스클릿 구조체 타입인 요 tstate가 태스클릿 스테이트 스케드가 아니면 이제 태스클릿 스테이트 스케드를
테스클릿 구조체 스테이트 필드에 설정하고, 만약에 이미 요 필드가 테스클릿 스테이트 스캐드이면 이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드가 이미 테스클릿 스테이트 스캐드이면 이미 그 테스클릿을 스케줄링 한 상태이므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중복으로 같은 테스클릿의 실행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처리 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장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 워크 큐에 큐잉할 때도 이와 같은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워크를 워크 큐에 중복으로 큐잉하는 그런 동작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함수의 동작을 정리하면, 자, 이 스테이트 필드에 요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값을 설정하고 테스클릿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스클릿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구현부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이 함수에 전달된 t라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리고 테스클릿의 그 요청을 핸들링하는 테스클릿 벡터와 세 번째 인자로 테스클릿 소프트 IRQ 플래그를 적용해서 테스클릿 스케줄 커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코드의 구현부가 간단합니다. 자, 이어서 그 테스클릿 스케줄링의 핵심인 이제 테스클릿 스케줄 커먼 함수의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의 내용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요. 이 코드의 루틴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이제 루틴을 추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번째 줄은요, 이제 인터럽트 상태를 저장한 후 실행 중인 CPU 라인의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동작인데,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8번째 줄은 해당 CPU 코어의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8번째부터 14번째 줄을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해당 CPU 코어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째와 12번째 줄을 보면요, 이제 실행 요청을 할 테스클릿을 테스클릿 벡터 연결 리스트의 테일에 추가하는 동작인데요. 보시면 이제 10번째와 12번째 코드인데, 이 코드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번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테스클릿을 이렇게 테스클릿 벡터에 등록하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줄은요, 그 테스클릿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해 이후에 그 테스클릿이 두 소프트 IRQ 함수에서 실행하도록 이제 raise soft IRQ off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soft IRQ nr이라는 요 인자가 있잖아요. 요 인자는 이제 요 보시면 테스클릿 소프트 IRQ 요 그 필드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값은 소프트 IRQ 서비스의 ID를 의미하거든요. 네, 이 ID를 받아서 그대로 raise soft IRQ off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 인자를 적용하게 되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그 인자를 왼쪽으로 1비트만큼 비트 시프트한 결과를 IRQ 스탯이라는 그 per CPU 타입의 소프트 IRQ의 요청을 관리하는 그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IRQ stat 언더바 소프트 IRQ pending이라는 필드에 요 값을 적용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 IRQ ID를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한 값을 이제 IRQ stat 그 전역 변수에 그 소프트 IRQ pending이란 필드에 저장한다는 의미죠. 요 세부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째 줄은요, 인터럽트 상태 정보를 복원하면서 해당 CPU 라인에 인터럽트 발생을 다시 활성화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클릿을 실행 요청할 때 호출되는 커널 함수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